일단 최근에 이 실적을 발표했던 알리바바를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클라우드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6% 정도가 증가했고요. AI가 2배 이상 좀 증가가 좀 되면서 8분기 연속 성장세가 좀 확인됐다는 점. 이 알리바바가 이제 엔비디아의 위험 요소가 좀 된다는 부분들은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이 충격으로 좀 이어지고 있지 않았나.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시장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반도체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반도체와 관련된 노이즈들이 꽤 많이 있죠.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도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중국의 AI 추격이 이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또 미국 정부가 중국에 수출하려면 건별 허가 받아라 이런 얘기 나오면서 위축되어 있는데요. 일단 중국의 약진 또 뭐 캠브리콘, 알리바바 뭐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우선 뭐 최근에 수급적인 노이즈라고 보면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크게 뭐 시장의 수급 위축 상들이 좀 아니었는데 일단 오픈 AI CEO죠. 샘 올트먼이 뭐 AI 관련된 거품론 다만 이제 전반적인 캐펙스에 관련된 유지 확장 부분들은 확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좀 우려스러운 상황들은 아니었는데 일단 뭐 중국의 반도체 굵기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됐던 부분들이 수급적인 또 노이즈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일단 최근에 이 실적을 발표했던 알리바바를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2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이제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커머스 부분을 좀 제외했던 AI 그리고 클라우드 부분에 대한 견조한 성장이 좀 확인됐는데 일단 클라우드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6% 정도가 증가했고요. AI가 지난해 대비해서 2배 이상 좀 증가가 좀 되면서 이 부분이 8분기 연속 성장세가 좀 확인됐다는 점. 그래서 이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좀 웃돌면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AI 자신감이 좀 더 한번 표방된 그런 모습들로 좀 이어졌었고 알리바바 하면 전통적으로 뭐 전자상거래 이런 건데 그죠? 그렇죠. 마윈이 또 한동안 찍혀가지고 그죠? 물밑됐다가 다시 활동을 하면서 결국은 또 이 알리바바가 이런 AI 쪽에 투자를 꽤 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뭐 실적까지는 크게 뭐 우려스러운 그런 내용들은 좀 아니었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대한 메시지가 좀 일단 시장의 일부 노이즈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컴콜에서 향후 3년간 3,800억 위안을 투자한다. 하나로 한 74조 원 규모인데 이 부분을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할 것이다. 이 부분이 모두 다 중국 안에서 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고요. 여기 대해서 추론 작업이 확대된 자체 AI 칩을 개발할 것이다. 이미 한광 800칩이라는 칩을 좀 자체 좀 개발을 했는데 사양 스펙이 좀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을 기술 고도화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해 볼 수 있고 한간에는 초기 개발이 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추론 영역, 딥시크의 어떤 영역까지는 구현이 좀 가능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리고 호환성도 되고 좀 확대되지 않았나 이런 전망들이 엔비디아의 어떤 위험론이 좀 되면서 미국 기술주 중심의 어떤 조정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칩을 대체할 수 있느냐? H20 정도는 이제 그것도 미국 트럼프한테 통행세 주고 팔기로 했다는 건데 중국에서도 야 그거 쓰지 마. 국내 자체 칩 써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화웨이도 그렇고 지금 알리바바가 개발하겠다고 하는 칩은 뭐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네, 일단 칩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광 800이라는 칩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중국의 화웨이 칩과는 좀 다른 영역에서 좀 해석이 좀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현재 이제 쿠다라고 좀 불려 있는 GPU 전용 병행 플랫폼에 이제 고안되는 그래서 이제 GPU를 좀 잘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이 쿠다라는 이 체제에 가장 적합하게 좀 구현되는 게 엔비디아의 칩인데 일단 이 알리바바의 한광 800이 쿠다 칩과 호환성이 같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화웨이가 딥시크에 좀 특화된 그래서 이제 호환성이 좀 떨어지지만 중국 자체 AI 모델에만 적용이 좀 가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개발이 좀 됐다면 한광 800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이 쿠다와도 이제 호환될 수 있는 그런 적용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훈련 영역 관점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더 위협의 좀 요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사실상 수급에 좀 노이즈가 좀 됐고 다만 이제 반도체 굵기에 관련된 성과가 지금은 딥시크라는 중국의 저비용 AI 모델에 좀 특화돼서 현재 중국 안에서에 대한 양산 개발이라든가 현재 개발돼서 좀 적용되고 있는 칩의 수요 정도는 딥시크에 좀 특화된 그런 방향성으로만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오픈 AI의 GPT-5라든가 뭐 점진적 어떤 기술 고도화를 좀 이뤄가는 그런 칩에서는 사실상 이 추론 영역에만 좀 국한이 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장성에서는 좀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도 해서는 일단 훈련 영역에서에 대한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칩이 절대적으로 좀 현재는 필요한 상황인데 네. 중국 시장 안에서는 현재 이런 이 훈련 영역까지를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대체제가 현재는 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알리바바가 이제 엔비디아의 위험 요소가 좀 된다는 부분들은 쿠다의 호환성을 갖고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따라가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놨던 부분들이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이 충격으로 좀 이어지고 있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체 칩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HBM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제 마이크론도 받고 있는데 중국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HBM도 만들고 있거나 개발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HBM 칩에 관련돼서는 네. 뭐 재차 중국 안에서도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일단 2020년도에 HBM3 초기술까지를 좀 내놓고 있는 CXMT의 경우에는 일단 내재화 가능성들이 좀 높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다만 네.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수율에 대한 어떤 기대원들을 보면 한 40%가 좀 채 안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우세하고 이제 HBM3에 관련된 초기 수율을 잡고 점진적으로 양산을 정상화하는 그 시점이 2026년도보다는 2027년도에서 뭐 한 2028년도에나 돼야 좀 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 구현이 좀 그 수요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물량 양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고 이 차이에서 현재 시점으로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뭐 2세대 이상의 격차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HBM3에 대한 양산 내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에 대한 이 전반적인 기술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HBM3 이상부터 HBM3 그리고 HBM4로 좀 이어지는 그 구간까지에 대한 영역은 어떻게 좀 확보할 것인가가 좀 관건인데 이런 기술적인 어떤 격차를 감안했을 때는 저는 사실 이 중국의 반도체 굵기는 뭐 상징성은 좀 중요하나 기술의 어떤 고도화들 이런 관점에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에 대한 위험 요소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뭐 미중 간의 AI 반도체 경쟁은 확연하죠. 중국이 또 기술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나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독주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하이닉스나 삼성의 밸류체인들이 지금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네. 반도체 전략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